현역 파운드 포 파운드 1위 선수이자 슈퍼 미들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인 카넬로 알바레즈가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드미트리 비볼의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카넬로 알바레즈는 매치룸 복싱 및 다즌과의 2경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첫 번째는 5월 7일 WBA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드미트리 비볼과의 대결, 두 번째는 9월 게나디 골로프킨과의 3차전 대결입니다. 첫 번째 대결인 드미트리 비볼과의 대결은 5월 7일 미국 라스베가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벌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 대결은 다즌에서 페이퍼뷰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료 시청 비용은 다즌의 기존 가입자의 경우 59.99달러, 신규 가입자의 경우 79.99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카넬로가 비볼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고 골로프킨이 무라타 료타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카넬로 알바레즈 대 게나디 골로프킨의 3차전 대결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2021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카넬로 알바레즈는 2022년에도 엄청난 플랜을 세우며 대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넬로 알바레즈의 2022년 플랜에 대한 소식은 모든 소식들이 정리되면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BO는 미들급 랭킹 1위 하임의 뭉기아와 랭킹 2위 자니백 알림 카눌리의 미들급 잠정 타이틀 매치를 지시하였습니다. 하임의 뭉기아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39승 무패 31KO의 베테랑급 커리어를 쌓은 선수로 WBO 슈퍼 웰터급 타이틀을 반납하고 교체급 석권을 위해 미들급에서 활약 중에 있습니다. 자니백 알림 카눌리는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아마복싱의 강자였던 선수로 프로 무대에서 11승 무패 7KO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고, 전 미들급 챔피언인 롭 브렌트와 하산 은지캄을 각각 기권승과 TKO로 꺾으며 엄청난 기량을 갖춘 타이틀을 노리고 있는 강자입니다. 현재 WBO 미들급 타이틀은 드미트리우스 안드레이드가 지키고 있지만, 안드레이드는 슈퍼 미들급 월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임의 뭉기아와 자니백 알림 카눌리의 잠정 타이틀전이 성사된다면 사실상 이 대결의 승자가 WBO 미들급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복서 빈센트 아스트롤 라비오가 전 챔피언 쿠바의 기에르모 리곤도를 판정으로 꺾고 이변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리곤도는 5라운드까지 카운터만 노리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하였고, 아스트롤 라비오는 리곤도의 카운터를 경계하며 조심스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41살의 기에르모 리곤도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고 정확하고 날카로웠던 카운터 능력도 무뎌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트롤 라비오는 리곤도의 이런 점을 간파하고 6라운드부터 적극적인 러쉬를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8라운드 강력한 라이트 어퍼컷을 적중시키며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냈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판정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매니 파키아오와 노니토 도네어를 배출해낸 제너럴 산토스 시티 출신의 복서인 아스트롤 라비오는 16승 3패 12KO의 전적을 가지고 있는 중하위권 복서에 불과했지만 한때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기에르모 리곤도를 꺾고 이름값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에르모 리곤도는 존 리엘 카시메로에 이어 빈센트 아스트롤 라비오에게까지 패배하며 선수 생활 말년에 필리핀 복서들에게 연패를 당하며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슈퍼 라이트급의 초신성 게리 앤투안 러셀이 전 챔피언 빅터 포스토를 10라운드 TKO로 꺾고 검증의 무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게리 앤투안 러셀은 14승 무패 14KO의 전적을 가진 장래가 촉망되는 25살의 슈퍼 루키이고, 빅터 포스톨은 31승 3패 12KO의 전적을 가진 전 챔피언이자 베테랑 복서인 슈퍼 라이트급의 대표적인 강자였습니다. 게리 앤투안 러셀은 강한 압박과 대단한 화력을 보여주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했고 포스톨은 긴 리치에서 나오는 잽과 카운터를 이용한 원거리 전술로 러셀을 상대하였습니다. 러셀이 경기를 주도하였지만 전 챔피언 포스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10라운드 러셀은 강력한 압박으로 포스톨을 위기에 빠뜨렸고 이를 주심이 막아서며 러셀이 10라운드 TKO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감 있었던 심판의 스톱 선언에 포스톨은 어이가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게리 앤투안 러셀은 이번 승리로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전선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고 다음 경기는 더 큰 빅네임을 만나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IBF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저윈 앙카야스가 타이틀 10차 방어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무패복서 페르난도 마르티네즈에게 판정패를 당하며 5년 넘게 지키고 있었던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 마르티네즈는 적극적인 공격성과 정확도 높은 펀치를 꽂아 넣으며 챔피언 앙카야스를 압도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타이틀을 지켜낸 수준 높은 챔피언을 상대로 더 높은 수준의 복싱을 보여주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1046개의 펀치를 던졌고 427개의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앙카야스는 816개의 펀치를 던졌고 192개의 펀치를 적중시키며 치열했던 경기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였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무패복서 헥터 루이스 가르시아가 슈퍼 패더급의 차세대 스타로 손꼽히던 크리스 콜버트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해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화려한 테크닉으로 주목받았던 크리스 콜버트는 WBA 슈퍼 패더급 정규 챔피언 로저 구티에레즈와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구티에레즈의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대체 선수로 투입된 도미니카 공화국 올림픽 대표팀 출신의 헥터 루이스 가르시아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사우스포 스탠스였던 가르시아는 앞손 훅과 묵직한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으며 경기를 리드했고 파워와 테크닉 모두에서 콜버트를 압도하였습니다. 7라운드 위력적인 뒷손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적중시키며 콜버트에게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냈고 완벽하게 경기를 압도하며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헥터 루이스 가르시아는 대어로 평가되는 크리스 콜버트를 꺾으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크리스 콜버트는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약한 파워에서 발목을 잡히며 첫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투타임 챔피언 로베이시 라미레즈가 아일랜드 복서 에릭 도노번을 3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아마복싱 최강자의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베이시 라미레즈는 날렵한 푸더크와 견고한 가드 그리고 안정적인 거리 조절 능력을 보여주며 경기를 리드했고 1라운드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내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날카롭고 정확도 높은 펀치 스킬로 에릭 도노번을 흔들었고 3라운드에 손쉬운 T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로베이시 라미레즈는 데뷔전에서 반타작 전적의 떡밥 복서 아단 곤잘레스에게 다운까지 당하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후에도 전혀 인상 깊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프로와 맞지 않는 선수라는 혹평을 받으며 복싱 팬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간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투타임 챔피언은 어느새 완벽하게 프로 무대에 녹아들며 대단한 기량을 갖추게 되었고 패더급에서 대단한 활약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베이시 라미레즈는 이번 승리로 9승 1패 5KO의 전적을 보유하게 되었고 곧 패더급 상위 랭커들과의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슈퍼 라이트급의 언디스퓨티드 챔피언 조시 테일러가 영국의 무패복서 잭 캐터렐과의 대결에서 졸전 끝에 2대1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조시 테일러는 근거리에서 몸싸움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내며 위력적인 콤비네이션을 꽂아 넣는데 일가견이 있는 선수였지만
잭 캐터렐의 노골적이고 강력한 클린치 싸움에 말려들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거리에서는 지루한 잽 대결을 벌였고 근거리에서는 끈적한 클린치 싸움이 이어지며 경기는 노잼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원거리에서 깔끔하게 잽과 스트레이트를 던지고 어깨빵으로 거리를 좁히며 미식 축구식 몸싸움을 하는 캐터렐의 전술이 먹혀들며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8라운드 캐터렐의 펀치 연타에 다운까지 당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고 두 선수는 끈적하고 팽팽한 대결을 이어나가며 경기는 판정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경기 결과는 조시 테일러의 2대1 스플릿 디시전 판정승으로 끝이 났고 이 결과는 판정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조시 테일러는 306개의 펀치를 던지고 그중 73개의 펀치를 적중시켰고 잭 캐터렐은 525개의 펀치를 던지고 그중 120개의 펀치를 적중시켰습니다. 잭 캐터렐은 테일러와의 몸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더 정확하고 많은 펀치를 적중시켰고 다운까지 뺏어냈기 때문에 판정 결과는 뉴 챔피언의 탄생을 외쳤어야 옳다고 생각하지만 챔피언의 스틸로 끝이 나며 논란이 될 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패더급의 강자 조던 길이 베테랑 카린 구에르피를 상대로 멋진 KO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라운드 조던 길은 데미지가 큰 다운과 프로레슬링 기술인 DDT를 당하며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되었고 그러기 직전에 조던 길을 피니시하려는 구에르피의 펀치러시에 도전하며 정신력으로 어렵게 버텨냈습니다. 9라운드 종료 직전 코너에서 공격을 당하고 있던 조던 길은 구에르피의 거친 공격을 라이트 카운터로 받아치며 구에르피를 대자로 눕혀버렸고 짜릿한 역전 실신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WBO 크루저급 챔피언 로렌스 오콜리에가 폴란드의 강자 미알 시슬락을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꺾고 타이틀 2차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로렌스 오콜리에는 2m 10cm의 긴 사이즈에서 위력적인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던지며 경기를 리드하였고 5라운드 라이트 스트레이트로 한 차례 다운까지 뺏어내며 거칠게 저항하는 시슬락을 상대로 여유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